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민도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어제는 북한에 가중되는 식량난, 특히 지방 주민들, 양강도, 자강도, 함경북도 이 산골 지방, 압록강, 두만강 국경지대 연선 주민들과 농민들의 식량난이 가중되고 그들이 용량실조에 걸려서 이제는 일터에조차 나가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북한 당국이 직접 발행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바로 민족통신이라는 언론이 보도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 민족통신을 발행하는 것은 바로 미국에 있는 친북단체입니다. 자, 저 청년이 일본에 있는 친북단체라면 미국에 있는 친북단체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가입되어 있는데 미국에서 발행하는 친북단체, 즉 북한에서 들어오는 내용을 그대로 발행하는 통신이, 즉 언론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민족통신입니다. 제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잉글리시 에디션이라고 했죠. 영어판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미주 해외 본부가 미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발행하는 사람은 바로 친북단체인 통일학연구소 소장 한호석이라는 사람이 기본 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 민족통신의 글을 가장 많이 싣고 북한에서 보도하는 것을 그대로 많이 싣는 사람이 바로 한호석입니다. 제가 봐서는 한호석이 여기에 민족통신의 발행 아마 주필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것은 알 수 없지만 한호석 칼럼이나 한호석 글이 가장 많기 때문입니다. 북 수중 전략 무기체계 시험 진해, 조선중앙통신에서 보도한 거 그대로 싣고요. 조선은 인류 전엄의 태양, 김웅진 칼럼, 자 한호석 정치학박사, 통일학연구소 소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습니다. 통일학연구소는 뉴욕에 있다는 걸 말씀드리죠. 그 비속에 새겨라 반미혁명전쟁이라고 제가 얼마 전에 방송을 한 거죠. 노동개혁과 직맹원들의 복수결의 모임 진행, 미국 주도의 침략전쟁 연습 확대는 조선반도 지역 정세를 폭발적으로 몰아가는 기폭제이다. 조선중앙통신에 이거 글을 그대로 써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고창건 전농 사무총장 단식 중단 서신. 자, 한호석 칼럼 분석, 역사상 가장 강력한 반미 군사 전선. 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미국에서 살면서 미국을 싫어하고 반미 투쟁을 선동하면서 미국을 지구상에서 없애버려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이 김정은 당정인의 8기 4차전의 내용을 실었는데 여기에 내용을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 농민들이 굶어 죽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북한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 글을 실었는데 북한이 얼마나 악독하게 북한 농민들을 수탈하는지 그대로 보여주는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것. 물론 일반 사람들이 보면 전혀 알지 못하죠. 그러나 북한 전문가나 북한에서 살다 온 저희들은 이 사람의 글을 보고 그 내용을 정확히 인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시죠. 한호석의 정치탐사 민족통신에 실은 글입니다. 잉여량곡의 사적 거래가 사라졌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1924년 2월 26일부터 3월 1일까지 조선노동당주연회 제8기 7차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평양에 있는 당주연회 본부총사에서 진행되었다. 2024년 3월 2일 조선인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번 전원회의에 제기된 첫 번째 우야는 새시대 농촌혁명 강령 실현이 첫 해인 2022년도 사업 정령을 전면적으로 총합 분석하는 것이라고 한다. 농촌혁명 강령은 무엇인가? 김정은 총비서는 2021년 12월 28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8기 4차 전원회에서 우리식 사회주의 농촌 발전의 위대한 새 시대를 열어나가자라는 제목의 보고에서 농촌혁명 강령을 제시하였다. 이 농촌혁명 강령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상혁명을 더욱 힘있게 다고치자. 자, 사상혁명을 다고쳐 농업 근로자의 모성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을 없애고 그들을 농촌혁명의 담당자 주인으로 개조한다. 이게 농촌혁명 강령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기술혁명을 더욱 힘있게 다고쳐 농업 노동자들을 지식형의 근로자로 높은 과학기술의 소유자로 준비시킴으로써 21세기 농촌진흥을 가속화한다. 이거 김일성이 1964년도 농촌,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태제에서 나왔던 겁니다.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 그 다음에 농촌과 도시와의 차이 없애는 것. 이 문화혁명. 이거 나왔던 건데 그대로입니다. 문화혁명을 더욱 힘이 다우쳐 농업근로자들이 문화의식 수준을 높이고 농촌의 혁명적이고 문명한 생활문화를 확립하며 농촌 주민의 생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변시킨다. 네 번째, 과학기술을 농업 발전의 주되는 동력으로 틀어진다. 자, 다섯 번째, 농촌 격리의 수리와 기계화, 전기화, 화학화를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이게 농촌혁명 강령이라는데, 이거 이렇게 할 줄 누가 모르나요?
농업 생산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하고 농업 생산의 과학화, 정보화, 집약화를 실현한다. 말은 좋죠. 농업 부분에 대한 국가적 투자를 늘려 농촌경리 물질기초적 토대를 더욱 강화한다. 이게 지금 김정은이가 7대 과업을 제시한 겁니다. 23년 2월 26일부터 당정인의 8기 7차 전원회, 이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더 큰 고난에 빠지게 된다고 이제 김정은이 직접 한 겁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조선은 농촌혁명 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과 활동에 힘썼다. 2022년 9월 7일 조선민주주의민주공화국 최고위원회 제14기 1차 회의에서 사회주의 농촌발전법이 채택되고, 이거 농촌발전법이라는 게 국가식량수매법하고 판매소법인데, 2022년 9월 20일 조선당 중앙위원회 8기 14차 정치국 회의에서 농업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중요한 결정서가 채택되었다. 김정은 총비서는 이번 당중앙위원회 전원회 확대의 보고에서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보고에서 당의 농촌발전 전략 실행의 첫해 사업이 이룩된 성과, 극복되어야 할 편향 및 교훈들을 다방면적으로 해부학적으로 상세히 지적했다고 합니다. 지적하였다. 조선의 언론 매체는 2022년 농촌혁명 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과 사업의 성과, 편향, 교훈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보도하지 않아서 그에 대해 알 수 없지만 잘못된 방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훈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국가수매양곡법인데, 농민들한테 30%를 주지만 깡그리 수매하라는 겁니다. 바로 김정은 총비서가 2021년 1월 조선당 8차 대회에서 제시한 식량 생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투쟁과 사업이 전개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정은은 8차 대회에서 앞으로 2, 3년간 해마다 국가 의무 수매 계획을 2019년도 수준으로 정하고 전망적으로 수매량을 늘려 식량 공급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2, 3년마다 국가 의무 수매 계획, 그러니까 농민들한테서 수매받는 거를 무조건 집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 수준. 그럼 2019년도 수준이 어떤 건지 이제 여기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김정은 총비서의 2019년 생량 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국가가 농민들로부터 식량을 의무적으로 수매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이다. 2019년은 조선의 식량 작물 생산이 최고 기록을 세운 해였다. 자, 2019년도에 최고 기록을 세웠는데 그 기록에 세운 대로 식량 생산을 계속 수매를 그때 당시 기준으로 하라는 겁니다. 자, 700만 톤을 생산했으면 700만 톤을 다 수매받아라는 건데, 작년에 600만 톤 했으면 600만 톤 다 수매하고 100만 톤은 보충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약탈을 하셔든 뭐 빼앗아든 보충하라는 식으로 이렇게 하랍니다. 자, 2019년도 조선의 식량 작물 생산량이 최고 기록을 세워냈다. 2019년에 조선의 식량 작물이 얼마나 많이 생산됐는지 알려주는 통계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 식량 작물이란 쌀, 강냉이, 감자, 고구마, 보리, 콩, 기타 작곡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북한에서 제가 아까 말했던 양곡 하면 이게 감자까지 다 포괄되는 겁니다. 조선농업성이 2021년에 제시한 식량 작물 생산 목표가 730만 톤이었으므로 조선의 2019년도 식량 작물 생산량은 700만 톤 이상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2019년도에 700만 톤이 생산되었기 때문에 이런 700만 톤 생산됐던 걸 기준으로 해서 해마다 2, 3년간 해마다 늘리라는 겁니다. 국가 수매 의무. 그러니까 농민들이 생산한 것을 700만 톤 못했으면 600만 톤 생산받으면 600만 톤 전량을 다 거둬들이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조선에서 연간 식량 수요량은 600만 톤 정도이므로 식량 작물은 해마다 남는다. 연간 식량 수요 생산은 600만 톤이 맞죠. 그런데 700만 톤 생산했답니다. 2019년도에. 그러면 이런 상황은 농민들이 분배받은 양곡이 많아지고 농가마다 잉여 양곡이 생겼다는 것을 말해준다. 자, 많았으면 그들이 마음대로 처리해야죠. 그런데 보세요. 그래서 지난 시기에는 농가의 잉여 양곡이 장마당에 흘러나와 쌀이나 강냉이를 사적으로 거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사적인 잉여 양곡 거래가 사라졌다. 조선의 전국 각지에 설치된 국가 양곡 판매소가 농민에게서 잉여 양곡을 수매하고 국가 양곡 판매소에서 도시 주민에게 양곡을 공급한다. 무슨 쌀이 나와서 농민이 그 남은 쌀을 국가가 그 국정가격으로 사가지고 노동자들에게 국가 양곡 판매소에서 국정가격으로 팔아준답니다. 참나. 자, 국가 양곡 판매소는 농민에게서 수매한 양곡을 도시 주민에게 국정가격으로 공급한다. 도시 주민이 국정가격으로 공급받는 쌀은
1kg당 46원. 여러분, 이 북한 돈입니다. 46원. 지금 노동자가 3,000원 받는다고 쟀을 때 46원은 돈도 아니죠. 이것을 달러로 환산하면 0.05달러, 5센트다. 국정가격으로 공급받는 강냉이는 1kg당 23원인데 이것을 달러로 환산하면 0.02달러, 2센트다. 남측의 쌀값은 1kg당 6,000원. 이거 한국 쌀값도 모르네. 6,000kg 정도인데 이것을 달러로 환산하면 또 4달러랍니다. 이거. 남측 쌀값이 북측 쌀값보다 80배 비싸다. 우리 한국 쌀값이 80배 비싼데 북한 주민들이 왜 굶어주고, 왜 그럼 김정은이는 지금 고난의 행군 시기보다 더 혹독한 시기라고 왜 이야기하고, 작년 9월 달에도 그렇고 금년도 1월 신년사 대신했던 8기 7자 전원에서도 우리 국민들이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핵무기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한 게 김정은인데, 공장이나 기업에서 일하는 조선노동자는 하루에 성인 1인 양곡을 600g씩 국정가격으로 공급받는데 이것을 한 달에 18kg의 양곡을 공급받는 것이다. 조선의 노동자들이 한 달에 공급받는 양곡 18kg의 국정가격은 123원인데 이것을 달러로 환산하면 0.9달러다. 조선에서는 노동자들에게 식량을 공급할 때 쌀값을 명목상 받을 뿐이며 사실상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조선에서는 사실상의 무상 식량 공급만이 아니라 무상 주택 공급, 무상 치료, 무상 교육, 세금 철폐도 실현되었다. 사회주의 조선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벌거벗은 이해관계와 냉혹한 현금 계산밖에 남아있지 않아 인간의 존엄이 상품 교환 가치로 해소되어 버린 낡고 썩은 세상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우리 한국은 낡고 썩은 세상이랍니다. 냉혹한 현금 계산밖에 남아있지 않아 인간의 존엄이 상품 교환 가치로 해소되어 버린 낡고 썩은 세상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쌀을 18kg를 123원. 북한에 100달러만 있으면 쌀 150kg를 살 수 있고 100달러만 있으면 옥수수 300kg를 살 수 있는데 이 사람은 그보다 더합니다. 북한에 100달러면 북한 돈 환산으로 80만 원입니다. 여러분, 80만 원. 노동자 봉급이 3,000원. 국정가격으로 43원에 1kg을 살 수 있다면 북한 돈 3,000원이면 엄청 큰 돈이죠. 그러나 국가 식량 판매소에는 식량이 한 알도 없습니다. 그건 김정은이가 인정한 거죠. 600만 톤은 고사하고 지금 이 사람은 730만 톤 생산했다고 뻥치고 있는데 730만 톤 생산해서 잉여 양곡이 남아서 잉여 양곡을 농민들한테 수매받아 가지고 도시 주민들에게 43원에 판다는 거죠. 여러분, 작년도 식량 생산이 300만에서 350만 톤이라는 게 북한에서 온 소식입니다. 이건 김정은이도 알고 조선노동당도 알고 다 아는 사실이죠. 그래서 식량이 떨어져서 지금 금년 2월 8일 날 이팔절이죠. 인민군 창건일에 원어물자, 인민군을 지원한 사람들을 특별대표로 해가지고 북한에 초청해다가 잔치를 차려주고, 왜? 인민군대한테 지원을 많이 하고 쌀도 지원하고 돈도 지원하고 이렇게 지원했다고 해서 그들을 2, 3천 명을 불러다가 큰 대우를 내주고 잔치를 해준 겁니다. 왜? 인민군대에게 쌀을 지원하고 원어물자를 지원했다고 해서 그들을 특별 대우해 준 거죠.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한 사람들, 일반 사람들은 무조건 한 사람당 옥수수 1kg씩 다 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옥수수 1kg를 가지고 인민반별로 과업을 줘서 옥수수가 모이면 그 옥수수를 민말로 모아가지고 주변 군부대에 지원해 나갔던 것이 바로 금년 2월 달에 있은 이야기입니다. 이걸 보면 아마 김정은이가 제일 격노할 것 같습니다. 아니, 잉여 730만 톤 생산했는데 식량이 단 한 톨도 남지 않아 있는 북한인데 이렇게 뽕을 치게 되면 이걸 보는 북한 주민들 아니면 해외 나가 있는 동포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식량이 다 어디로 갔냐? 김정은이 저 혼자 700만 톤 다 처먹고 저렇게 배가 뚱뚱해지고 김주애라는 딸이 저렇게 살만 쪘냐? 이런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까? 한호석이는 북한을 칭찬한다고, 북한을 추켜 세운다고. 여기 보죠. 무상 식량 공급만이 아니라 무상 주택 공급, 무상 치료, 무상 교육, 세금 철폐도 실현된 사회주의 조선.
사람답게 살고 인간답게 사는 사회주의 조선이라고 칭찬하고, 한국을 비롯한 자본주의 사회는 이해관계와 냉혹한 현금 배상밖에 남아있지 않은 인간의 존엄이 상품 교환 가치로 해석돼버린 낡고 썩어 빠진 사회라고 저주하고 있는데, 그럼 그 낡고 썩어 빠진 사회에서 이 사람 미국에서 왜 살고 있죠? 바로 북한에 가서 살면 정답입니다. 왜 여기에서 이런 글을 쓰고 있는지 저는 답답하다는 거죠. 오늘도 강민도TV 자유조선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시청하고 구독할 수 있도록 전파를 부탁드리면서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